시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68, 두 아들을 키운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아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작은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말도 안 걸고요. 이 모든 게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3세 중매로 남편을 만나 서울로 올라왔죠.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 작은아들 민호. 두 아들 다 반듯하게 키웠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었죠.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 말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웃는 얼굴도 예뻤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가 패백 드릴 때 했던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좋았어요. 명절 때마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 태어나고 나서는 제가 육아도 도와줬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손주가 예뻐서 기꺼이 돌봤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어요.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죠. 여보.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을 놓고 울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가끔 부부싸움도 했지만 그래도 제 평생의 동반자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가 됐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라디오를 켜도 그 적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세요. 큰아들 준호가 제안했어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괜찮아, 나는 여기가 편해. 저는 거절했어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랑 부대끼며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 생각, 젊었을 때 생각, 앞으로 남은 인생 생각. 특히 밤이 무서웠어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낮에는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순자 씨, 우리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 하는데 한번 나와보세요. 옆집 박 여사가 권유했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서 나가봤죠.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들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 잃은 사람, 자식한테 서운함 느끼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 우리 화투나 칠까? 누군가 제안했고 다들 웃으며 동의했어요. 심심풀이로 시작한 화투였죠. 처음엔 그냥 재미로 했어요. 1,000원, 2,000원씩 걸고요. 근데 이게 묘하게 재미있더라고요. 화투 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외로움도 슬픔도 잊혀졌죠. 그리고 가끔 돈을 따면 그게 또 기분이 좋았어요. 순자 씨 운이 좋네요.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화투는 일주일에 2~3번 하는 정도였고 잃어도 10,000원, 20,000원 정도였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순자 씨, 우리 좀 더 재미있게 해볼까요? 복지관에서 친해진 정 여사가 귀띔을 했어요. 다른 곳에서 하는 모임이 있다고? 거기는 돈을 좀 더 크게 건다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심심풀이로만.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정 여사가 계속 권유했죠. 한 번만 가봐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 이런 재미라도 없으면 뭐하고 살아요. 결국 따라갔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곳은 어느 오피스텔의 한 호실이었어요. 들어가니까 아주머니들이 벌써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네요.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자리를 권했죠. 오늘은 구경만 하세요. 분위기 파악하시고 처음엔 그냥 봤어요. 근데 돈이 오가는 규모가 달랐어요.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씩 오갔죠. 와, 큰 돈이네요. 제가 중얼거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웃었어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운만 좋으면. 한 번에 100만원도 딸 수 있어요. 100만원 그 말에 제 귀가 솔깃했어요. 요양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남긴 돈도 얼마 안 됐고 연금도 적었어요. 한 번만 해볼까? 다음 주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직접 참여했죠. 10만원 걸겠습니다. 처음 판에 10만원을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날 저는 40만원을 땄습니다. 순자 씨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저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죠. 40만원이면 한 달 생활비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돈을 세어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다음에 또 가야겠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갔어요.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졌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씩 돈을 잃고 있었어요. 이번엔 꼭 딸 거야. 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더 큰 돈을 걸었죠. 10만원이 2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50만원이 되고.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을 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랬거든요. 화투 생각에, 돈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죠.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3천만원 있던 게 2천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고. 이번엔 크게 한번 걸어볼까? 어느 날 저는 100만원을 걸었어요. 그날 운이 좋으면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졌어요. 100만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머리가 하얘졌죠. 순자 씨, 오늘 운이 없네요. 다음에 다시 해요.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100만원이면 몇 달치 생활비였는데 이번엔 꼭 따야 해. 다음 주에도 갔어요. 이번엔 200만원을 걸었죠. 올인이었어요. 하지만 또 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이 400만원밖에 없었죠.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내가 미쳤나.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더 이상 쓸 돈이 없었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저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아들 준호 집에 갔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전화 주시지.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손주 지우도 할머니를 보고 좋아했고요. 할미. 그래, 우리 지우 할미가 사탕 사줄게. 손주 재우고. 며느리랑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러다가 슬쩍 화제를 돌렸죠. 수진아, 혹시 용돈 좀 꿀 수 있을까?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300만원만.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호랑 상의해 볼게요. 다음 날 준호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300만원 송금했어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래, 고맙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300만 원으로 다시 화투판에 갔어요. 이번엔 꼭 딴다. 그래서 돈 갚고 끝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300만 원도 한 달 만에 다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번엔 작은 아들 민호한테 갔어요. 엄마 왜 이래? 돈 필요해? 그냥 치과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들어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도 200만 원을 보내줬죠. 그것도 다 잃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두 아들한테 받은 돈만 1,000만 원이 넘었죠. 제 돈까지 합치면 2천만 원도 넘게 날렸어요.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어느 날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응. 그냥 집에 있지 뭐하니. 어머님이 친구분한테 돈 빌리셨다던데요. 뭐? 가슴이 철렁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 여사님이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머님한테 돈 빌려줬던 거 언제 갚을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님 혹시 도박하세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박 여사님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오피스텔에서 화투 치신다고. 돈도 크게 거신다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진이가. 준호한테 말할게요. 그리고 민호한테도요. 수진이가 냉담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두 아들이 다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가 소리쳤어요. 평생 저한테 소리 한 번 안 지르던 아들이었는데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도박으로 날리셨는데요. 민호도 화가 나 있었어요. 치과 치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도박을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울면서 사죄했어요. 엄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줄 아세요? 근데 거짓말하고 도박에 쓰시면 어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 학원비도 빠듯한데 엄마 도박 자금된 거예요. 우리가.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집에 혼자 갇혀 있었어요. 아들들은 전화를 안 받았고 며느리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며칠 뒤 준호가 다시 왔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응? 혼자 계시면 또 그러실 것 같아서요.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옆에서 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감시라는 단어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박 중독은 병이에요. 병이라니 나는 그냥 엄마 혼자 끊을 수 있으면 진작 끊으셨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준호가 예약한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어요. 도박 중독이 맞으십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해요. 준호 집으로 이사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저한테 차가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고맙다. 병원 치료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았죠. 순자 씨 왜 도박을 하게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상담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게 외로워서요. 남편 떠나고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움을 도박으로 채우셨군요. 내 화투 칠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 딸 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채워야 해요. 건강한 방법으로요. 상담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서예교실, 노래교실. 화투 안 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죠. 순자 씨 글씨 예쁘시네요. 서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박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오늘 얼굴이 밝으세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요즘 서예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좋으시네요.
계속하세요. 수진이도 조금씩 표정이 풀렸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지우가 할머니 주래요. 손주가 그린 그림을 건넸어요. 할머니 얼굴을 그린 거였죠. 할미 사랑해. 그래, 할미도 지우 사랑해. 손주를 안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죠.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상담도 계속 받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둘이서 거실에 앉았어요. 수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알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외롭고 허전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변명이 안 되지? 어머님, 준호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내가 손주 학원비를. 내가 생각할수록 진심을 담아 사과했어요. 그리고 거짓말한 것도. 정말 미안해. 며느리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날 얼마나 실망했겠니?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많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많이 섭섭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프셨던 거잖아요. 병이셨던 거고. 이제 치료 받으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풀렸어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 이제 건강하게 사세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 그럴게. 다시는 걱정 안 끼칠게. 그날 저녁 가족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할미, 밥. 그래, 우리 지우 할미가 먹여줄게. 손주에게 밥을 먹이며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회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은 계속 받고 있고 도박 생각도 거의 안 나요. 서예는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작품도 좀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순자 씨, 이번 전시회에 출품해 보세요. 선생님이 권유하셨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작은 전시회였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였죠. 전시회 날 가족들이 다 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작품 멋지네요. 할미 최고. 가족들이 제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죠. 어머님 멋지세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이제는 복지관에서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 제 경험담을 나누기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외로워서 시작했다가 모든 걸 잃을 뻔했죠. 어떻게 끊으셨어요? 혼자서는 못 끊어요. 가족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죠. 도움을 청할 용기. 제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어제는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식 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줬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도박 중독 때문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는 주변에 도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도박 중독은 병이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건강한 하루하루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소중한 것들을 잃기 전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도박 중독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무료 상담 및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